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 PCE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5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 전년 동월 대비 2.3%,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하며 예측치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하면서 예측치보다 각각 0.1%포인트 높아졌는데요. 헤드라인 물가와 근원 물가 모두 이전치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4% 하락했고 가처분 개인소득도 0.6% 감소하는 등 직전월 대비 소비 심리가 냉각됐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백악관에서 중국과 히토류,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 규제 철폐를 합의했다고 밝히며 중국과 서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역시 오늘 공식 성명을 통해 이달 런던에서 합의한 협정 세부 사항을 추가로 확정했다면서 미중 경제 무역 협의체를 통해 우회를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45%와 125%까지 높였던 관세를 각각 30%와 10%로 줄이기로 합의하면서도 히토류 수출 통제와 반도체 수출,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를 주고받으며 서로 대립해 왔는데요. 이후 양국 정상의 통화와 2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이런 통제를 모두 없애기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약 8개의 주요 무역 상대국과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고 영국과 중국 등 2개 국가는 이미 일정한 합의를 이룬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9일까지를 상호관세 유예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 역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관련한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연준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7월 금리 인하론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콜린스 총재는 현지 시간 26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7월 회의 전까지는 한 달치의 경제 지표만 더 확인할 수 있다며 그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8월에 FOMC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콜린스 총재가 생각하는 가장 이른 금리 인하 시기는 9월 이후인 셈인데요. 그는 금리 인하가 연내 한 번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이는 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인하가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고 정보를 신중하게 큰 틀에서 평가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일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와 관련해서 이견된 의견을 조율하는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또 트럼프발 관세 유예 가능성 등이 불거지면서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수인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어제 GDP가 역성장한 데 이어서 오늘 근원 PCE가 시장 예측치보다 더 상회를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는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성입니다. 참 그 며칠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참여하면서 증시가 참 괜찮았는데요. 예, 돌아와서 또 개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가장 큰 지표는 트럼프 대통령 그 입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이죠. PC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로 해서 6월 지표들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이번 주 경제 지표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오늘 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꼭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 후부터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미국 시장 이슈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는 우리의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오늘 싹 다 정리를 해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오늘도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허생 마스터님께 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완화 등으로 우리 시간으로 9시까지 우상향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발표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0시 32분경에는 22,685포인트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회복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방금 전 11시 미시간대가 집계한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 이후에 11시 4분경에는 22,800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하는 등 다시금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0.56% 정도 상승 중인 22,79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GDP에 이어서 오늘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이죠. PC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와 관련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GDP는 시장 예측치보다 더 하회를 했습니다. 네. 역성장을 했고 또 PC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는 부합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근원 PC가 높게 나왔어요.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좀 크게 보면 네. 지금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한마디로 1등하고 있는 친구한테 그 영등을 하라는 거하고 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되게 쪼잔하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네. 0.01% 막 그렇게 소수점 반올림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은 뭐 지표는 나왔으니까 잠깐 네. 지표 보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자, 잠깐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DP 부분은 여기죠. 어저께 발표된 GDP 부분. 뭐 다들 뭐 쇼크니 어쩌니 그러는데 쇼크는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보다 더 했었죠, 처음에. 그런데 마이너스 0.5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이제 확정입니다. 1사분기가 이제 3월까지잖아요. 4, 5, 6월 달까지 해서 이제 확정치가 나온 건데 이 마이너스 0.5의 의미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발 쇼크로 인해서 다 사재기 한 거죠. 그래서 수입이 많이 차지했다라는 거 이 정도는 다 감안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어제 증시가 뭐 그렇게 충격적으로 떨어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많이 만회가 된 거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이죠. 오늘 쭉 내려보시면 어제 하나 있었죠. 어제도 개인 소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시겠지만 이거 있죠. 여기 어디 있죠? 여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1분기죠. 1쿼터 1사분기. 분기로 봤을 때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 월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것저것 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계산을 못하지만 그 애널리스트들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기니까 지난달에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이번 달에 얼마가 올랐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관건이 되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YOY죠. YOY는 전년 대비, MOM은 지난달 대비. 지난달 대비를 안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월 계절성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잘 팔리는 게 있고 봄에 잘 팔리는 게 있고 또 초여름에 잘 팔리는 게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YOY로 보통 비교를 합니다. 지난달 대비도 보긴 하지만 보통 YOY 그러니까 전년 6월 대비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계속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역사 이래로 인플레이션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물가가 그러니까 짜장면 값이
올해 2,000원인데 내년에 뭐 1,900원, 1,800원 하진 않죠. 2,050원, 2,100원 꾸준히 올라갑니다. 근데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가 관건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두 개죠. 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예, 그리고 또 밑에 여기죠. 지출입니다. 그리고 소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살짝 올랐단 말이에요. 살짝 올랐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식품과 에너지를 뺀 거죠. 이거 올라갔고, 그리고 그냥 뭐 개인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줄었고 소득도 줄었고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다는 얘기고 둔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출이 준 게 소득으로 인해서 준 건지 아니면 불안으로 인해서 준 건지 그거는 뜯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걸로만은 알 수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가 OECD 이제 저축률을 넘어가죠. 중국은 저축률이 40%가 넘습니다. 원래 저축을 잘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시진핑 체제하에서 워낙 불안하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정도 폐쇄를 당한 도시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어갈 수 있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벌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저축을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국 체제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건 뭐 번외적인 얘기니까 그럼 여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딜레이 생길까 봐 미리 찍었습니다. 보시면 쭉 내려오고 있는 상태죠. 쭉 내려오는데 살짝 반등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짝 반등을 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치에 다 오다 보니까 여기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거죠. 이유나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은 금리 인하를 8번, 9번씩 하는데 트럼프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안 하느냐? 틀린 말은 아닌데 본인이 조용하면 아마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본인이 워낙 떠들어대고 강압적으로 하고 막 놀려대니까 어쩔 수 없죠. 파월 의장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건데 멍청이 소리 들으면서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 내리면 상당히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뭐 자기가 또 연임을 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잘못했다가 한마디로 만약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 근데 문제가 생긴다. 그럼 파월이 책임져야죠. 트럼프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 내리고서 문제가 좀 생긴다. 그럼 그때 내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을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럴듯한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보면 내리고 문제가 생기면 올리지 않느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이따가 좀 안 좋아지면 내리는 게 자기 입장에서 맞는 거죠. 서로 입장 차이죠. 근데 우리들은 트럼프가 그 말대로 일단 내리고 그다음 문제가 생기면 올려라.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파월이 그렇게 번복을 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거니까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어차피 뭐 자기는 끝난 거니까 나중에 또 욕먹기 싫으니까 그렇지 어차피 한번 욕을 먹은 상태니까 그래서 지금 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6월 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들은 5월 달 데이터란 말이에요. 관세 영향 일부 받았던 데이터. 그러면 유가가 좀 어디까지 올라간지 아시죠? 그 70달러를 넘어서 8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김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7월 달 김샜다. 현재 데이터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이 찔끔 올라간 지금까지 좋았던 이 찔끔 데이터에서도 파월이 안 내리고 버텼는데 지금 이제 다음 달 데이터는 이번 달 유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이제 그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7월 달은 김샜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트럼프나 또 파월 입장에서 또 깜짝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이나 아니면 뭐 경기 둔화 속도 갑자기 증가가 됐다.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데이터로만 본다 그러면 7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9월 달 정도 봐야 되겠다. 본다 그러면. 근데 9월 달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유가가 이제 뭐 내려가고는 있지만 근데 다른 것들 관세가 또 이제 7월 초에 또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 입장이라서 안 그러면 또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난리도 아니겠죠? 또 사재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로만 본다 그러면 일단 7월 금리 인하 약간 좀 많이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 마찬가지로 그냥 PC도 마찬가지로 내려갔다 살짝 반등 치고 있죠. 이 정도가 뭐 대수냐? 대수는 아닙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렇게 내려온 거에 비하면 대수는 아닌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이 정도 되죠. 2%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2.7% 다시 반등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다음 달에 보게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 좀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들을 보고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 희망적인 건 뭐냐면 오늘 방금 11시죠? 11시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죠. 여기 보시면 예, 일단은 소비자 심리 기대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 이 라인을 보시면 일단 이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경기가 나아질 거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나마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죠. 인플레이션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긴 하지만 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낮아질 거라는 기대. 예, 그런에서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게 이제 페드워치에 나오죠. 페드워치를 보면 페드워치를 보면요. 여기군요. 여기 보면 지금 지금 보면 여기서 보여지죠? 이게 현재 금리입니다. 4.2, 4.5. 이거 보는 방법 알려드리면 한 달 전엔 75%가 동결로 받고 일주일 전엔 85%가 동결로 받고 원데이 어제는 79%. 지금 줄어들었다 다시 늘어나고 있죠. 이게 방금 현재 나옵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왜 고정 7월 달 금리 동결이 왜 퍼센트가 올라갔냐? 당연히 PCE 때문이죠. 올라갔으니까 이 낮은 데이터에서도 안 내렸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는 더 높은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럼 당연히 안 내리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럼 향후에 그러면 언제쯤 금리 인하를 하게 될까 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죠. 우리 금리가 현재 4.2, 4.5입니다. 여기서 9월 달 이 정도에서 90% 정도 형성이 돼 있네요. 9월 달에나 돼야 처음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쯤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별일 없어야죠. 별일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다시 한번 때린다 그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고 또 트럼프 입에서 또 다른 말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 상태로 쭉 간다 그러면 9월 달에나 돼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7월 금리 인하는 김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지금 그 내용들은 우리 뻔히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올라가는 장세 지금 이것들은 뭐냐 실적 베이스죠.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좀 분위기를 많이 타는데 미국도 분위기 타긴 타지만 실적이 안 되면 그냥 바로 깔아뭉개죠. 아무리 넘버 원이든 투든 바로 깔아뭉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나스닥이 이제 조만간 신고가를 달성하기 직전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신고가 뚫고서 막 우주끝까지 날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좀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큰 일만 없다면. 네, 큰 일은 트럼프가 한마디씩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일만 없다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스닥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당분간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번 달에 유가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수가 있고 따라서 7월 금리 인하는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변수가 없다면 금리 인하는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도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보다 더 기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나스닥 선물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큰 그림으로도 매수라고 하셨고 오늘 데이 트레이딩도 매수인 건가요? 네, 지금 이 순간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타점은 잡을까요? 네, 일단 차트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나스닥 960틱 차트입니다. 여기서 우리 내려오면 775쯤 매수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75. 좀 공격적인 자리입니다. 775가 공격적인 자리고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컷이 나간다 그러면 여기 735에서 매수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5, 735.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735를 기다리시면 되고 그리고 난 좀 공격적으로 빠른 좀 승부를 원해 하시는 분들 775에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나스닥 일봉을 보도록 하죠. 일봉을 보면 잠깐만 저도 체크 좀 하고요. 네. 나스닥 일봉을 보면 이렇게 별로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신고가가 월물에 따라 신고가가 다르니까 여기죠. 871.25 여기입니다. 여기 871.25. 871.25면 현재 가격이 790이니까 한 100포인트 남은 거죠. 100포인트면 하루가 뭡니까? 그냥 바로 한 뭐 10분, 20분 사이에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871.25를 찍었을 때 여기죠, 여기. 871.25를 찍었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해 봐야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024년 12월 이때 찍은 겁니다.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당선되던 시기죠. 네, 그때 기대감으로 막 치고 올라갔었던 그때 상황하고 지금 그때보다 나은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신고가죠? 신고가 그 나스닥 미국 나스닥의 신고가 이걸 넘어갈 만한 이벤트나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이거를 넘어서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고가를 넘어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그러니까 어나더 월드가 열려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뭔가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받쳐주고서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속된 말로 여기에서 인사하고 내려옵니다. 그냥 딱 찍고 나 왔다 갔어를 딱 찍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물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물리지 마시라 그랬죠. 근데 항상 이런 자리에서 물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리. 물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좀 기다렸다. 그럼 여기서 매도를 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871을 뚫고 23,000, 24,000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네, 만약 금리 인하라는 재료라도 있으면 치고 올라가겠지만 지금 제일 싸라고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수 매매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셔야지 올라간다고 나 지금이 제일 싼 것 같아요라고 올라타고 막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775 그리고 735 이렇게 매수 좀 관점에서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상승으로 더 열려 있기는 합니다만 상승 룸이 현재 많이 남아있지는 않으니 좀 어떤 변수가 나오는지 이런 이슈들을 잘 체크해 보면서 조심해서 매매해 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22,775나 22,735포인트 선에서 매수로 접근해서 수익 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기본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까지 정말 알기 쉽게 잘 정리를 해주시는 우리의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크게 빠진 이후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오일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10시 이후부터는 65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0.97% 정도 상승 중인 65.8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스토캐스틱, MACD,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왜 매수인가요? 박스입니다. 네, 박스라서 현재 이 시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매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매수와 매도 타점을 다 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서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보도록 하시죠. 자,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 참 회개망측하게 생겼죠.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이란 그 전쟁이 끝나는 순간 유가는 날아가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엄청난 오버슈팅 나왔습니다. 잠깐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지난주에 나와서 그어드렸던 선이 지금 이선이죠. 이선입니다. 이선인데 이거를 넘어서 78.40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뭐가 안타깝냐면 78.40에서 누군가 샀다는 얘기겠죠. 샀으니까 지금 가격이 찍혀 있는 거지 이게 뭐 여기까지 올라가면 자동으로 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78.40 지금 8월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78.40이 찍혔다 그러면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65달러면 한 13달러면 야 이거 1,300틱입니다. 1,300틱이면 한 틱당 한 11,000원, 12,000원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돈 1,000만 원 넘게 까먹은 거죠. 네, 그 억울하지도 않은 거죠, 이거는. 왜냐면 손절을 안 했으니까 계속 돈을 채워놓겠죠. 이런 식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매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손절을 거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만큼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 사이에 이틀 사이 이만큼 하락을 했으면 지금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나오는 구간입니다. 보시면 앞자리가 양운이죠. 근데 평평하죠, 이렇게. 평평한 상황이라서 여기 보시면 앞자리가 양원이고 평평한 상황이라서 기술적으로 반등이라도 나오는 구간이라서 매수매도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자리를 보면 지금 박스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하고 66달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65.40 그리고 그 밑에 자리가 65달러 이렇게 지금 65달러 그 밑에를 봐야 되겠죠. 여기 64.90 이렇게 좀 박스 치고 있습니다. 이 박스 치고 올라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이 박스 내에서 좀 어느 정도 그 박스 매매를 좀 하실 거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여기죠, 여기 66.00, 0010 그렇게 되고 내려오면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65.90, 64.90에서 매수를 받으시면 되고, 나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65.40 이렇게 해서 매수매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66, 64.90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의 경우에는 오늘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66달러 선,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64.90달러 선에서 매수로 받아서 저희가 수익 내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금 선물의 경우에는 관세 이슈 등이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듯하면서 금 선물의 경우에는 하락 중에 있는데요. 만만하게나마 쭉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0시 30분경에는 3,266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현재는 1.94% 정도 하락 중인 3,28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 선물과 관련한 전략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스토캐스틱, 그리고 MACD,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매도가 유리한 것 같은데 네. 기술적으로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금은 소임을 다 했죠. 네. 전쟁도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이런 쪽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합의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많이 올랐으니까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주식, 그러니까 주식 시장, 그다음 코인 시장, 골드, 그다음 채권 등등등 시장이 있죠. 그 시장에서 자산군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모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럼 다 동시에 다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서로 간에 유동적으로 쉬었다 올라갔다 그런 장세. 그래서 골드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빠져나와야, 한마디로 골드가 가격 조정이 들어가줘야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골드가 올라갈 땐 다들 좀 쉬고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775 매수 드렸던 건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나스닥 잠깐 볼까요, 차트?
네. 차트 잠깐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었죠. 이 시점에서 드렸고 우리 775 여기에 매수를 대놨습니다. 제가 까먹을까봐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 정도 775에서 한 785, 787이니까 40티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그 정도는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차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자리 당연히 양운이지만 평평하고 계속 박스권 모습 보이고 있죠. 이 정도 박스, 아니고 여기가 아니라 이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이 정도 박스입니다. 지금 보면 위로는 3,400, 그리고 밑으로는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 3,250, 3,260 여기까지는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 한 번씩 튀는 애들이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박스 내에서 좀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양운 하단이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3238, 3240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죠. 양운 하단까지. 예, 그래서 뭐 슈팅이나 넣으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겠지만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400틱 정도면 뭐 골드는 뭐 쉽게 왔다 가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지금 앞자리가 의문이고, 네, 이제 튀어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3294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죠. 3310. 네, 3310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960틱에 150, 150. 그러니까 이평선 가중을 둔 거거든요. 원래는 120평선, 120평선을 봐야죠. 그런데 좀 슈팅이 나오는 걸 좀 감안해야 됩니다. 미장 지금 몇 시죠? 12시 전. 12시 1시 전에는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150으로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변합니다. 변하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무료 공개 방송 때 그래서 공부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960틱에 150 이평선이 그러니까 122평선이 아니라 150으로 보시면 되고 난 좀 공격적으로 본다 그럼 의문 상단 3294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골드는 한 번 더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양원 하단 3240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버티지 마세요. 지금 3286이죠? 3286에서 3240이면 460틱입니다. 460틱이면 한 틱에 뭐 11,000원, 12,000원 잡으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버티지 마시고 손절하고 기다리시는 게 낫겠죠? 예,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하셔야지. 나는 이걸 다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런 거 버티면 안 되죠? 예, 괜히 그러니까 버티지 않고 내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기회 비용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골드 보시면 여기서도 아까 오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여기 누군가 샀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니길 바라겠지만 이게 사고서 난 스윙을 한다 하더라도 꼭대기에서 매수 잡을 필요는 굳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나스닥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꼭대기에서 또 오일도 마찬가지로 위에 꼭대기에서 잡아놓고 무슨 스윙입니까? 누울 자리 보고 뻗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손절은 필수. 그리고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일목균형표 어렵지 않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매매하시면 훨씬 타점도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골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잘 잡고 대응하자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일목구름대 현재 앞자리가 의문이니 매도가 더 유리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960틱 기준으로 150선이나 아니면 의문 상단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3,310이나 3,294달러 선에서 매도로 접근해서 수익 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금 선물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또 허생 마스터님은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코인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해박하신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네. 다시 좀 힘을 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괴롭습니다. 왜요? 아니 네. 이게 올라갈 만하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마디씩 하니까 진짜 미치겠습니다. 네. 그래도 방금 많이들 다 올라갈 거라고 지금 막 예상하는 것 같던데. 네, 저는 마스터님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팔고 예. 알트로 전향을 했거든요. 어. 근데 알트로 전향하니까 알트는 좀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그냥 기침하면 감기 이상으로 걸리는 수준이라서 네, 수익을 반납한 것도 꽤 많이 있고 또 수익을 또 꽤 많이 가져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근데 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네, 그 자산군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산군이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제 좀
큰 하락이 온다. 그러면 코인도 죽겠지만 아직까지 나스닥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위험 자산이라서 위험 자산이 있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인은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할 걸로 보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기관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요즘 이제 우리나라 핫하죠. 예,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고 핫합니다. 관련 주식도 막 날라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대세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단순히 지금 비트코인만 다 보고 있겠지만 거기서 알트코인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알트코인은 거의 극강의 정신력으로 버텨야 되는 게 있어서 잠깐 비트코인 잠깐 차트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코인 차트입니다. 이 선들은 제가 언제죠? 한 달 전쯤인가요? 그어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상승 추세선 이탈했죠? 이탈해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지리선 방금 건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 건 거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 이 선 한 달 전에 여기에서 그었을 거야. 아마 여기에서 그었고 지금 여기에서 여기 다 막혀. 이번 달 맞네요. 한 달 전에 그었네요. 한 달 전에 그은 거고 여기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올라가려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벤트가 딱히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코인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코인 하시는 분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지금 미국에서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알트코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알트코인들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뭘 보시라 그랬죠. 지금 켜놓지 못했는데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도미넌스가 65%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최고로 올라갔던 게 90% 말고 70% 정도가 됩니다. 지금 65%. 꼴랑 5%밖에 안 남았네라고 하는데 5%면 알트코인들은 5배, 10배를 갈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5%가 만약에 70%에서 65%를 내려온다. 그 알트코인들은 5배, 10배를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쯤 그 미국 선거 진행할 때 65%에서 62%인가요? 62%인가 60%까지 내려왔는데 이때 알트코인들이 3배에서 5배를 갔거든요. 꼴랑 3% 내려왔는데 도미넌스라 그러면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전체 코인 시장이 65%에 해당하는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럼 이 돈이 5%, 2%, 이 알트코인들 좀 뿌려진다면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엄청나게 펌핑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흡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흡수를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0.5%, 1% 움직이면 알트코인들은 막 10%, 20%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나는 좀 물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 62%가 깨질 때 도미넌스가 62%가 깨질 때 도미넌스 포트럴 시스템 나옵니다. 62%, 61% 도미넌스가 깨지면서 내려갈 때 그때 알트코인 들어오시면 안 물리고 그냥 좀 수익은 당연히 작겠죠. 하지만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올 수 있고 일단 지금 요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밑으로 9만 어디죠? 그 9만 8천 한번 찍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기 상승을 하려고 해도 동력이 없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하시는 게 코인은 답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하고 있는 코인이지만 대세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박스권 매매가 유리하고 비트코인도 좋겠지만 알트코인도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 알트코인 어떤 코인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허생 마스터님께 질문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허생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이평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계속 손실이 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잘하셔야죠. 잘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평선 매매를 하실 때 좀 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네. 내용 제가 지금 오늘 준비했으니까 네, 잠깐 뭐 긴 시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날 시간 다 돼가서 짧게나마 말씀드리면서 이평선 매매 하시는 분들 이 제일 많죠. 제일 많은데 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가 우리가 보통 저 역시도 이 주식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분봉을 먼저 보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 보긴다 그러면 뭐 1분봉, 3분봉, 5분봉, 뭐 10분봉, 15분봉, 심지어는 60분봉, 30분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분봉이 뭐죠? 5분에 하나씩 캔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5분에 하나씩 캔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일반 주식을 볼 때는 지가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5분에 가봤자 급등주 빼고는 그렇게 많이 못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스닥을 한다 그러면 5분봉이면 이거는 뭐 100포인트, 400틱도 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표, 경제 지표가 뭐 서플라이즈 쇼킹이 나왔다 그러면 5분 만에 200포인트도 갑니다. 1000틱도 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FOMC 때도 마찬가지죠. 200포인트, 800틱, 300포인트, 1000틱도 막 움직입니다. 5분이 뭡니까? 2분, 3분 내로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스닥 매매를 한다 그러면 분봉으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우면 승질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캔들이 멈추지 않고 왔다 갔다 이런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나요? 당연히 못하죠. 이게 멈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뭐 감으로 찍는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회전판에 룰렛을 뭐 풍선 맞추기도 아니고 이거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봉이 마감되면 들어가는 게 보통 분봉인데 분봉은 그냥 뭐랄까 그 하나도 안 움직여도 이 점이라도 찍힙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찍히는 게 있죠. 이거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분봉을 쓰게 되면 일단은 밀립니다. 뭐가 밀리냐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난단 말이죠. 이게 미장 개장할 때입니다. 10시 반, 22, 30분.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골든 크로스. 근데 중요한 건 이 봉이 마감되고 나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되죠? 네, 바로 밀립니다. 기본적으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그 어떤 기법을 사용하시더라도 밀립니다. 위로 밀리든 밑으로 밀리든 밀립니다. 그러면 특히 이 빠른 나스닥이 가는 방향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서 더 갔다. 그럼 더 밀리겠죠. 네, 그리고 쭉 내리는 거죠. 여기서 다 버티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검은선이 5이평선이니까 5이평선이 22평선을 뚫는 게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또 밀립니다. 예, 여기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까지 밀립니다. 이 한 칸이 얼마냐면 20포인트예요. 80틱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틱당 7천을 잡으면 50만 원 돈이 밀리는 거죠.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밀려요. 그러면 앞불싹으로 딱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되죠? 그냥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예, 공부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이게 나란히 간다. 이평선이든 뭐 우리가 사용하는 일목균형표든 이게 나란히 간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셔라. 아니면 바로 진입해도 그 밀리더라도 살짝 그 손질을 좀 당겨 잡으면 된다. 이렇게 진행될 때. 예, 하지만 여기서 꺾이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게 뭐 되겠습니까? 워낙 빠른 건데. 그럼 이거를 시간 프레임 낮춰보겠습니다. 5분봉이 아니라 3분봉으로. 3분봉으로 낮추면 뭔가 좀 다르죠? 이거랑 다릅니다. 한눈에 볼게요. 한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5분봉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나서 여기서 들어갔단 말이죠. 마감이 되고 나면. 근데 밀려버렸죠. 네, 마찬가지로 데드 크로스 여기서 났고 여기에서 여기죠. 여기 뭐 종가가. 그런데 또 밀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3분봉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입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5분봉으로 한참 달리고 있을 때 여기서 3분봉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당연히 얘보다 빠르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3분봉을 쓰면 좀 더 진입하는 데는 유리하구나. 하지만 신뢰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도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믿을 만하냐? 신뢰도는 시간 프레임이 클수록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는 밀렸지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난 빠른 나스닥을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나는 이것도 1분도 못 두고 있어. 그런데 5분봉을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난 이렇게 움직이는 거 1, 2분도 못 견뎌서 바로 청산해야 돼. 근데 3분봉 보고 있어도 안 됩니다. 적어도 1분봉 정도는 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왜냐면 내가 1분도 못 버티는데 3분봉 말이나 됩니까? 운전도 못 하는데 네, 진짜 큰 차 타고 막 벤 타고 막 스타렉스 타고 움직이면 여러분들 운전 못 하죠? 못 합니다. 뭐 범퍼카도 아니고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를 허생 공부방에서는 틱봉을 쓰고 있습니다. 틱봉.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그러니까 240틱. 240틱인데 240틱이 뭐냐? 240거래가 240거래 때 봉이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5분이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10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캔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5분 봉은 뭐라 그랬죠? 거래가 없어도 5분이 되면 이 점이라도 하나 찍어야 된다. 근데 틱봉은 거래가 없으면 아예 찍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갭이 있는 그 차트도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지금 아까 보여드렸죠? 30분에서 1번 구간, 이 5분봉 하나가 여기 있죠? 이 5분봉 하나가 여기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엄청나죠? 이 구간.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가 시가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리얼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5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똑같습니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막 치고 올라가는데 온봉에서 보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지금 뭐 궁금하시면 분봉 한번 켜서 보세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 도박이죠. 근데 막 치고 올라가요.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내동매매로 내피셜입니다. 내동매매로 여기서 훅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적어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 캔들이 쭉쭉쭉쭉쭉 해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동매매가 걸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 한번 들어가면 적어도 40틱이든 50틱이든 가져갈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500에서 560이니까 한 얼마죠? 240틱. 240틱입니다. 240틱이면 한 150만 원 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틱 차트 이걸 풀어놓은 거죠. 지금 이게 딱 이 캔들 하나를 이 구간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때 예, 여러분들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예, 오히려 그 내동매매로도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 버전 이거죠. 이겁니다. 2번 봉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아요. 여기서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동매매 걸려서 한번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익은 짧게라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보는 게 더 유리하다. 그 말이죠. 그럼 내가 뭐 어디 가서 공부방에 어느 공부방에서는 3분봉을 쓰고 어떤 공부방은 1분봉을 쓰고 5분봉을 쓴다. 그럼 그거 쓰세요. 그거는 그냥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예, 틱 차트를 그 뭐 서브로 쓰시든가 틱 차트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봉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2번이죠. 3번을 보죠. 3번. 이 음봉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 봉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마감이 됐구나. 그거 말고 풀어서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네, 움직이지도 않는 종목이면 분봉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풀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훨씬 더 쉽습니다. 내동매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서 내동매매 하느니 차라리 펼쳐서 있는 거 보고 내동매매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둘 다 만약에는 틱봉이 익숙치가 않아 그러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틱 차트를 전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안내를 충분히 해드리니까 월요일 날 오전에 저녁에 다 무료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확인하시고 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 매매를 할 때 내동매매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유의하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실전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매주 월요일에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놓치지 말고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허생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